안녕하세요. 콜린성 두드러기 동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드러기 없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인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동지날에 맛있는 팥죽을 써서 먹고 대문이나 벽에 팥죽을 뿌려서 지난 4년간 저와 동고동락했던 콜린성 두드러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를 치료해 보셨나요? 항히스타민제 복용, 졸리아 주사 처방, 한약 처방, 침치료, 전기침 치료, 민들레 뿌리차 마시기,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기, 사골국 끓여서 먹기, 유류 제품, 설탕이 들어간 음식 먹지 않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마시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비타민제 복용, 피부 보습제 바르기, 알로에 젤 바르기, 글리세린 바르기, 사우나에 가서 땀 빼기, 운동에서 땀 빼기, 명상하기, 따뜻한 소금물에서 반신욕하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밥이나 감자 적게 먹기, 고기나 채소 위주의 식사하기, 생강을 닮은 노란색 심황 섭취하기. 저는 졸리어 주사 처방 말고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가 걸리고 나서부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물론 피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따가운 것도 있지만 앓고 있는 증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공감을 해주거나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콜린성 두드러기가 걸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콜린성 두드러기를 야기하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겨울에는 제발 난방을 세게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들은 춥다고 난리죠. 날씨가 화창하고 더운 날에는 방에 콕 틀어박혀서 넷플릭스나 보고 싶은데 가족들은 계속해서 외출을 하자고 보채죠. 주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스키 타는 것도 좋아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했을 정도로 아주 활동적인 친구인데 디스크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게 되면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은 젊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갑자기 몸이 노인이 되어버려서 너무 답답하다고요. 저도 콜린성 두드러기가 처음 생기고 나서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를 들고 바닥을 청소할 때, 가구를 조립하려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일 때, 심지어는 딸아이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무릎 위에 앉혀놓았을 때도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년 전에 저에게 딱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냈어요. 정확히 3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침내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나면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두드러기 통증을 호소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증상이 심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피부가 따가워서 만사가 귀찮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언제 걸렸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2천여 명이 넘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참 신기하게도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저랑 똑같거나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캐나다에 사는 친구한테 며칠 전 새벽에 메시지가 왔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피부가 너무 따가워서 잠도 못 자고 있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 두드러기가 사라지지 않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수천 킬로 떨어져 사는 저한테 새벽같이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보셨나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물만 마시고 콜린성 두드러기에서 완치되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물 마시기 앱을 다운받아서 열심히 물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자주 많이 마셔서 소화불량이 생길 정도였지만 기적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별 차도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은 과연 물 마시기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설문조사 결과 61%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31%는 조금 보았다. 6%는 아주 효과가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효과를 본 사람이 6%에 불과하고 약간 효과를 본 사람들도 31%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콜린성 두드러기가 유전이 아니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족 중에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가 있나요? 89%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11%는 있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나요? 효과가 아주 높다 45%, 도움이 되지 않거나 땀이 나질 않는다 55%. 저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 뒤로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원하게 땀을 흘리고 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감정의 변화가 와도 피부가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3년이 넘게 먹지 못했던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김치도 먹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콜린성 두드러기에서 완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일단 생기면 만성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 결과 항히스타민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지만 저는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